설마, 진짜 엄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면접에 임한 27살 지원자 혜진이었어요. 그때 맨 가운데 앉은 면접관 오미란 회장이 혜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 키링,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치 똑같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회장은 대체 무엇을 알아본 걸까요?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한복판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15층 면접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도 혜진 씨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복도 양쪽으로 면접 대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혜진 씨는 의자에 앉아 목에 걸린 목각 인형 키링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작은 인형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혜진 지원자님, 입장하세요. 직원의 호명에 혜진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중 맨 가운데 오미란 회장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진 씨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처럼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 코, 입술의 선까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원자 이혜진입니다.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혜진 씨의 목에 걸린 낡은 목각 인형 키링에 멈췄죠. 그 키링은 회장님이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혜진 씨는 반사적으로 키링을 손으로 감쌌어요. 아,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혜진 씨의 대답에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아련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죠. 회장님은 무심한 듯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자꾸만 그 인형의 눈길이 갔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님은 혜진 씨의 답변보다 그녀가 만지작거리는 목각 인형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특히 인형 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진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자세히 보려 했죠. 회장님? 옆에 앉은 인사팀장의 목소리에 회장님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사팀장의 질문에 혜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여운이 면접실을 가득 채웠죠.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난 후 오미란 회장님은 혼자 넓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혜진.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혜진 씨의 또렷한 눈빛과 목에 걸린 목각 인형 키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은 서랍을 열어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작은 목각 인형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죠. 인형 밑바닥에 희미한 글씨, 박미란. 그리고 흐릿하게 새겨진 날짜. 회장님은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쓸어내렸어요.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대체 왜 이러는 거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된 듯 했어요. 회장님은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면접 본 사람들 중에 이예진이라고 있었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비서는 재빠르게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예진, 27세. 서울 소재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 사람 신상 조회를 좀 해봐요. 회장님의 말에 김 비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특정 면접자의 신상 조회를 지시하는 일은 매우, 아니,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가족관계, 거주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보,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천안.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천안이라는 고향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잃었지만 그 이름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성공한 기업인, 세계적인 회사의 CEO. 하지만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왜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지? 혼잣말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어요. 회장님은 몸을 돌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죠. 입양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는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입양 날짜.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 형제자매에 대한 기록, 아무것도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 비서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알아왔어요? 네, 기본적인 정보는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혜진 씨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혜진 씨는 현재 할머니 박수님 씨와 천안에서 단둘이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 박미영 씨는 3년 전 5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김 비서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회장님의 귀에는 박수님, 천안, 박미영이라는 단어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계속 말해봐요. 할머니 박수님 씨는 현재 만성질환으로 요양 중이시고 혜진 씨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개의 목각 인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혜진 씨는 지하철 계단을 올라 천안역 광장에 섰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찬바람에 코트깃을 세우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버스 안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 창밖을 바라보던 혜진 씨는 목에 걸린 목각 인형 키링을 꺼내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작게 중얼거리는 순간 오밀한 회장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엄마와 닮은 눈매와 인매. 혜진 씨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칸에 접어 넣어둔 엄마 사진을 펼쳤어요. 빛바랜 사진 속 엄마의 웃는 얼굴과 면접장에서 마주친 회장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왜 그렇게 닮으신 걸까?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혜진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골목길을 조금 걸어야 했고 낡은 빌라 2층 원룸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조금 가빴어요.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또 이 냄새. 불을 켜니 비좁은 원룸이 드러났습니다. 부엌과 침실이 한 공간에 붙어 있고 창문 구석엔 검은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죠. 혜진 씨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가 테이블 위에 쌓인 우편물을 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병원 청구서, 독촉장, 각종 고지서. 그중 붉은 글씨로 박힌 최종 독촉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 할머니 병원비만 380만 원. 지난달 밀린 것까지 합치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해도 월급은 150만 원 남짓,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했죠. 이걸 어떻게 감당해? 혜진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발 이번 면접에서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듯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괜히 멀게만 느껴졌어요. 잠시 후 혜진 씨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빛바랜 편지 몇 통, 사진첩. 사진첩 첫 장에 나온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자 가슴이 턱 막혔죠. 다음 장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자신을 안고 웃는 엄마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모습까지. 왜 이렇게 일찍 가신 거예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혜진 씨는 손등으로 급히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진 씨는 다시 목에 걸린 목각 인형 키링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약속해. 혜진 씨는 인형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가 문득 손전등을 켜고 인형 밑바닥을 비췄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박미영 그리고 옆에 흐릿한 숫자들. 혜진 씨는 숨을 삼키며 읽었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엄마의 생년월일. 수없이 봤던 글씨인데도 오늘따라 마음이 달랐습니다. 면접장에서 만난 오밀한 회장님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고 닮았다는 느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인형이 대체 무슨 의미지? 알람이 울렸습니다. 밤 9시 아르바이트 시간. 혜진 씨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잠시 멈춰 테이블 위 인형을 바라봤고 다시 돌아가 인형을 목에 걸었습니다. 엄마, 저 힘내볼게요. 편의점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혜진 씨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장님이 걱정스레 묻자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하고 넘겼죠.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근무는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목각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버텼어요. 엄마도 이렇게까지 버텼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하며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는 면접장에서 마주친 그 얼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천안의 한 허름한 연탄집 마당에는 연탄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집 안방에서 박수님 씨는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옆에서 산파 할머니가 수님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이에요. 쌍둥이 딸. 산파 할머니는 두 아기를 깨끗이 닦아 수님 씨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수님 씨는 지친 얼굴로 두 딸을 내려다보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아, 미영아.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작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30 중반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어요. 얼굴은 연탄가루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미란이와 미영이는 언제나 함께였어요. 학교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수님 씨는 두 딸을 마당에 앉혀놓고 작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나무 조각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수님 씨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조금씩 깎아 만든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미란아, 미영아, 이거 봐. 수님 씨가 두 인형을 아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란이와 미영이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와, 엄마, 이거 뭐예요? 미란이가 손뼉을 치며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너희 주려고 만든 거야. 예쁘지? 네, 너무 예뻐요. 미영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수님 씨는 두 인형을 각각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어요. 인형은 작지만 정성스럽게 깎여져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엄마가 밤마다 너희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일주일 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연탄을 배달하러 나갔어요. 트럭 짐칸에 연탄을 가득 싣고 언덕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죠. 남편은 핸들을 급히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됐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연탄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트럭에 깔린 채 의식을 잃었죠. 몇 시간 후 경찰이 수님 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님 씨는 빨래를 널다가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네, 누구세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수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부인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님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둔 뒤였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이미. 수님 씨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님 씨는 천을 걷어내고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차갑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여보, 이럴 수가. 눈 좀 떠봐요. 제발. 수님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차가운 손만이 수님 씨의 손을 스쳤습니다. 수님 씨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죠.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수님 씨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님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와 미영이는 엄마 곁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님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폐렴이 심합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애들을 먹여 살리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일하시면 더 악화됩니다. 꼭 쉬셔야 해요.
수님 씨는 병원을 나와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연탄 장사도 이제 할 수 없었죠. 집에 돌아오니 미란이와 미영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목각 인형을 들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수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왔어요? 미란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수님 씨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며칠 후 친척 몇 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수님 씨의 형편을 알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수님아,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어. 애들도 제대로 못 먹이잖아. 한 친척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우리가 의논한 게 있어. 애들 중 하나라도 좋은 곳에 보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수님 씨는 고개를 벌떡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애들을 어디 보내? 입양 말이야. 미국에 좋은 가정이 있대.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수님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죠.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 딸들을 어떻게 남한테 보내요. 수님아, 지금 내 몸도 성치 않잖아. 이대로 가다간 세 식구 다 죽는다고. 친척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수님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그래도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수님 씨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약값도 살 수 없었고 아이들 밥도 제대로 차릴 수 없었어요. 수님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결국 한 달 후 수님 씨는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란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기로 한 거죠. 수님 씨는 그날 밤 혼자 마당에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입양된 미란이는 오미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죠. 명문 대학을 졸업한 오미란은 뛰어난 재능과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20대 후반에 이미 작은 무역회사를 인수했고 30대 중반에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라 불렀죠.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그녀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였거든요. 밤마다 미라는 넓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손에는 늘 작은 목각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인형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미라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사회 회의실에서도 그녀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미라는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죠. 아,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그녀는 서둘러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가면 같았어요. 성공의 정점에 설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 미영 씨는 엄마 박수님 씨와 함께
천안에 남아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연탄재를 치우고 무거운 연탄을 지게에 지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죠. 겨울이면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미영의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어요. 연탄재 냄새가 옷과 머리카락에 배어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좀 쉬엄쉬엄 해라. 수님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영은 억지로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있었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30살처럼 보였습니다. 밤이면 미영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목에 걸린 목각 인형 키링을 꺼내 들고 희미한 달빛 아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떨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날 잊어버렸을까? 인형을 가슴에 꼭 안으며 미영은 조용히 흐느꼈어요. 어느 겨울날 미영은 연탄을 배달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죠. 추운 날씨의 상처는 더욱 쓰라렸습니다. 미영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다시 지게를 메고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상처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자매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았습니다. 미라는 화려한 성공 속에서 기억을 잃은 채 외로움을 느꼈고 미영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언니와의 추억이 담긴 목각 인형을 소중히 간직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도 엇갈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끈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같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미영 씨는 28살에 결혼하여 딸 혜진 씨를 낳았습니다. 혜진 씨는 미영 씨의 삶에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죠. 작고 분홍빛 뺨을 가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미영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이 아이 이름은 혜진이로 지어요. 지혜로울 해, 진실할 진. 수님 할머니가 손녀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의 고생으로 미영 씨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혜진이가 5살이 되던 해부터 미영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린 혜진은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물을 떠다 드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혜진의 작은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우리 혜진이 덕분에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미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병원 신세를 자주 져야 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미영은 진단서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죠.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난처한 표로 금액을 말했고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결국 미영 씨는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혜진 씨를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힘들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목각 인형 키링이 쥐어져 있었어요. 22살이 된 혜진은 엄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혜진아. 미영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약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물컵을 들어 엄마의 입술을 적셔드렸어요.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걸 꼭 해야 해. 미영은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며 목각 인형 키링을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인형은 오랜 세월 동안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어요. 엄마가 너에게 줄게. 하나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죠. 이 인형은 내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미영은 한마디 한마디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엄마의 쌍둥이 언니도 똑같은 인형을 갖고 있어. 50년 전에 헤어졌지만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 언니요? 그럼 제게 이모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혜진은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응,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인형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약속해줘. 언젠가 너에게 가족을 찾아줄 거야.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혜진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으며 엄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인형을 적셨죠. 미영은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우리 혜진이 착하게 잘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혜진은 엄마의 따뜻했던 손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목 놓아 울었죠. 엄마, 엄마, 가지 마세요. 혜진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삑삑 울렸죠. 하지만 혜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차가워진 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혜진 씨는 할머니 박수님 씨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진은 엄마가 물려준 목각 인형 키링을 목에 걸었어요.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혜진은 엄마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가족을 찾아줄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혜진은 엄마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목각 인형 키링은 혜진 씨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엄마를 기억하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오미란 회장님은 미국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기업의 CEO 자리에 오르셨어요.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10위 안에 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녀를 아시안 드림의 상징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에서 오미란 회장님은 종종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홀로 남은 회장실에서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목각 인형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꺼내 들었죠. 이게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중얼거리며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어요. 회장님, 아직도 퇴근 안 하셨습니까? 경비원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인형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네, 곧 갈게요.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공할수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는 것에 대한 미련과 함께 가슴 한구석에 공허함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아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회장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사교적인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은 아무도 몰랐죠. 회장님은 비서 김태준 씨에게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려 여러 차례 지시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50년 전 기록이라 대부분 소실되었거나 불완전합니다. 당시 고아원 기록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고, 김 비서가 보고할 때마다 회장님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고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답답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은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홀로 조용히 목각 인형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는 소리가 따스하게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인형의 밑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죠. 박미란. 그 날짜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동생, 내 이름이 뭐였을까? 회장님은 인형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인형은 어릴 적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인형을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주말마다 회장님은 한인타운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하며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향수가 밀려왔어요.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데.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회장님의 가슴은 저며왔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회장님의 눈빛에는 애틋함과 함께 미영 씨의 안부를 애타게 궁금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는 듯 했어요. 어느 날 밤 회장님은 개인 심리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걸 가졌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아파서.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그녀는 성공의 탑 꼭대기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빠진 듯한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회장님은 기도하듯 속삭였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은 목각 인형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알 수 없는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우연히 천안에 위치한 옛 고아원 자료 보관소에서 진행된 해외 입양 아동들의 발자취 사진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된 거죠. 1960-1980년대
해외 입양 아동 사진전 마이너스 천안문화회관 2층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 말씀하신 쌍둥이 언니, 혹시 여기에 단서가 있을까? 중얼거리며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포스터가 펄럭였죠. 혜진은 목에 걸린 목각 인형 키링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혜진은 천안문화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외벽이 퇴색되어 있었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2층 전시실 문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장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별 기대 없이 방문한 그곳에서 혜진 씨의 발걸음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낡은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혜진 씨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사진 속 아이들 중 한 명은 돌아가신 엄마와 꼭 닮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이건 오미란 회장님?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며칠 전 면접에서 만났던 오미란 회장님의 얼굴이 놀랍도록 흡사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아이 모두 손에 작은 목각 인형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혜진은 급히 목에 걸린 자신의 키링을 꺼내 사진 속 인형과 비교했어요.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빼냈어요. 전시실에는 자신 혼자뿐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출생기록 날짜와 함께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죠. 박미란, 박미영 마이너스 쌍둥이 자매 마이너스 1975년 7월 입양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미란 마이너스 미국, 미영 마이너스 천안 잔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혜진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조각들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이름 박미영,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박미란. 면접장에서 만난 오미란 회장님. 똑같은 목각 인형.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미란 회장님이 엄마의 쌍둥이 언니? 혜진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실례지만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시실 입구에 앉아있던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안경 너머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 사진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혜진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죠. 관계자는 사진을 보더니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이 사진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죠. 이곳 천안 고아원에서 해외로 입양 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에요. 당시 7살이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언니만 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럼 동생은요? 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천안에 남았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도 기록이 없어요. 50년도 더 된 일이라. 관계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관계자의 말을 듣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전시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동생의 딸이라는 거잖아.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이 사진 복사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안내했죠. 복사기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며 사진이 복사되었어요. 혜진은 그 복사본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서는 혜진의 발걸음은 후들거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난간을 붙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제가 언니를 찾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와 오밀한 회장님, 그리고 자신을 잇는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목각 인형 키링을 꺼내 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인형이 반짝이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밀한 회장님은 비서 김태준 씨가 보고한 혜진 씨의 신상조사 결과를 보던 중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넘기던 손이 딱 멈췄어요. 이게 대체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혜진 씨의 기본 정보와 함께 그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목각 인형 키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목각 인형 형태의 키링 밑바닥에 희미한 글씨 새겨져 있음 마이너스 박미영. 1968년 추정 회장님은 그 문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김 비서, 회장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는 회장님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쿵 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람, 이혜진 씨 말이요. 천안에 산다고 했죠?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어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 박수님 씨와 함께 천안에 거주 중입니다. 김 비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서랍을 열어 자신의 목각 인형을 꺼냈어요. 두 손으로 인형을 꼭 쥐며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울음소리,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연탄 냄새, 희미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 비서, 당장 천안으로 가요. 지금 바로요. 회장님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손에 쥔 인형이 땀에 젖어 축축해졌죠. 1시간 반 정도 달려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미리 조사해둔 정보에 따르면 혜진 씨는 시내 중심가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차량이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행복한 시간이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카페였죠.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손이 떨려 차문을 잡고 잠시 서 있었죠.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혜진 씨는 카운터 뒤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그 자체였죠. 혜진은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오밀한 회장님을 보고 깜짝 놀라 에스프레소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잔이 카운터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졌죠. 회장님은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혜진의 목에 걸린 목각 인형 키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그 키링에서 떠나지 못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은 어색하게 손을 닦으며 회장님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님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장님은 혜진의 목각 인형 키링을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자신의 목각 인형을 꺼냈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이 목각 인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질문 속에는 50년간 쌓인 그리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혜진은 회장님이 꺼낸 목각 인형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키링과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손이 떨려 카운터를 붙잡았어요. 이건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로 향했어요. 김 비서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과 혜진은 마주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목각 인형이 나란히 놓였죠. 사실은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전에서 복사해온 사진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천안 고아원 사진전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회장님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두 아이의 모습을 보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게 나인가요? 사진 속 한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뒤에 박미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혜진은 사진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쪽은 박미영, 제 엄마예요. 혜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회장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영이 이름을 부르자 희미했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동생의 울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이별의 순간. 회장님, 혹시 박미란이 회장님이신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것 같소? 비록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 인형이, 그리고 당신의 인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밀한 회장님과 혜진 씨가 목각 인형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죠. 박수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혜진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할머니는 천천히 말하며 손녀를 찾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카페에 들른 참이었죠. 할머니는 혜진에게 손을 흔들려다가 문득 혜진과 함께 앉아 있는 오밀한 회장님을 보게 되었어요. 수님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회장님의 얼굴은 잃어버린 딸 미란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회장님의 얼굴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목각 인형으로 옮겨갔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죠. 50년 전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들어 딸들에게 준 그 인형들이었어요. 미라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놓칠 뻔했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밀한 회장님은 할머니의 부름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죠. 할머니의 눈빛은 너무나도 애틋했고 그 눈물 속에는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에도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강렬하게 울렸어요. 몸이 저절로 할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님에게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라나, 정말 내가 맞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회장님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손길이 회장님의 뺨에 닿았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기억을 잃어서, 찾아뵙지 못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람만 있어줘서, 이렇게 성공해서, 고맙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혜진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에 숙연해져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페 안은 정적이 흘렀고 재즈 음악도 멈춰 있었죠. 할머니, 회장님, 혜진이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카페 구석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 비서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셨죠.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혜진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5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라나,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 엄마는 너무 아팠단다.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중간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 너라도 잘 살게 해주고 싶었단다. 회장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들었어요. 어머님, 이해해요. 어머님의 선택 덕분에 저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죠. 미영이는 엄마랑 천안에 남아서 정말 힘들게 살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하지만 늘 언니 생각을 했어. 그 목각 인형을 한시도 놓지 않았지.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인형을 물려주시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가족을 찾아줄 거라고.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미영이는 지금 어디 있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너무 일찍, 너무 고생만 하다가.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테이블을 붙잡으며 몸을 가누었어요. 찾았다고 생각했던 순간 또다시 잃어버린 느낌이었죠. 하지만 미영이의 딸 혜진이가 있잖니.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족이야. 혈육이란다. 회장님은 혜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군요. 혜진 씨. 아니, 혜진아. 회장님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네, 이모. 그 호칭이 입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고 울었습니다. 뒤이어 회장님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어요.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법적으로도 그렇고. 회장님의 제안에 할머니와 혜진은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함께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99.9%의 일치율. 오미란 회장과 박수님 할머니는 모녀관계, 오미란 회장과 이혜진은 이모와 조카관계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이제 확실해졌네요. 회장님이 결과지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즉시 할머니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죠. 혜진의 학자금과 생활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요. 혜진아,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하고 공부에만 집중해. 회장님이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혜진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서로를 꼭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온기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박수님 할머니는 회장님의 지원으로 서울의 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VIP 병실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고 공기청정기에서는 은은한 소리가 났죠. 하지만 50년간 쌓인 병은 쉽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미란 회장님이 의사를 복도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을 꽉 쥔 채 긴장한 표정이었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할머니의 폐 기능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탄재에 노출되셨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긴 시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며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몇 달,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회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미란 회장님과 혜진 씨는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중요한 회의들을 모두 취소하고 병실 옆 보호자실에서 지냈습니다. 혜진도 대학 휴학계를 내고 할머니를 간병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습니다. 미란아.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회장님은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는 듯이요. 너를 보낼 때 정말 너무 아팠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 내가 나쁜 엄마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저를 살리신 거예요. 회장님은 할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미영이도 항상 언니 얘기를 했어.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혜진이 할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려. 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 미영이가 보고 있겠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이제 미란이도 찾았고 혜진이도 잘 돌봐줄 사람이 생겼으니 엄마는 이제 마음 놓고.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많아요. 제가 어머님께 효도도 못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했어.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회장님과 혜진은 교대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지켰죠. 병실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의료기기의 삐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라도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은 할머니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회장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사랑한다. 할머니. 혜진은 할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어릴 적 혜진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럽고 따뜻했죠. 할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어렸어요. 눈을 천천히 감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료기기의 삐소리가 길게 울렸죠. 회장님과 혜진은 할머니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 밖에서는 의료진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회장님은 최고급 장례식장을 준비했지만 식은 소박하고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은은한 향이 퍼졌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갔어요. 천안에서 할머니를 알던 이웃들, 회장님의 회사 임직원들, 혜진의 친구들, 모두가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회장님과 혜진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혜진이 영정 앞에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곁에 가시면 저희 얘기 많이 해주세요. 회장님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 50년 만에 만나 뵙고 이렇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저는 가족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회장님과 혜진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울고 함께 추억을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두 사람은 빈소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네. 고모님. 혜진은 회장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앞으로 같이 살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혼자고 너도 이제 갈 곳이 없잖니. 우리 가족이니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요? 제가 고모님과 함께 살아도 돼요? 목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50년 만에 만난 소중한 가족이란다. 회장님이 혜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 우리 둘 다. 장례를 마친 후 회장님은 서울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혜진을 데려갔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회장님이 혜진의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 방은 이쪽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혜진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깨끗한 침대, 넓은 책상, 가득 찬 책장.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혜진은 회장님을 꼭 안았어요. 고맙긴. 내가 고맙지. 회장님도 혜진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덕분에 내 과거를 찾았어. 내 가족을 찾았단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님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혜진은 엄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목각 인형 2개는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 인형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네. 회장님이 인형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지켜주신 거예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회장님은 혜진을 정식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고, 혜진은 회장님을 진심으로 고모이자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혜진은 대학에 복학했고, 회장님은 혜진의 졸업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천안의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로 단장한 묘소 앞에는 하얀 꽃들이 가득 심어져 있었어요. 회장님과 혜진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도 대학 졸업하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할머니, 엄마.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과 혜진은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혜진아. 우리 집으로.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고모님. 혜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5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성장했고, 회장님은 마음속 공허함이 드디어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명절이면 함께 천안을 찾아 할머니와 엄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거실에서 회장님이 2개의 목각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무슨 생각하세요? 혜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응? 아, 혜진아 왔구나. 회장님이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기적 같아서 말이야. 저도요. 혜진이 회장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인형이 50년을 이어줬네요. 그래. 어머님과 내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인형이지.
회장님이 인형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새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혼자였던 두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50년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글빛 이야기였습니다.